1996년 12월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우편 배달을 하러 온 집배원이 우편함에 며칠째 쌓여있는 우편물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지나던 이웃에게 이 집에 사는 노부부를 최근에 본 적 있냐고 물으니 그 이웃도 며칠 동안 두 분을 뵙지 못했다고 하며 불길한 예감에 창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열을 위해 창 주변은 알루미늄 호일과 플라스틱 등으로 가려져 있던 상태라 집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웃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많은 물건들로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을 들어선 경찰은 거실에서 이미 숨을 쉬지 않는 두 노인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친구들에게 트루디라고 불리었던 69세의 거트루드 톰슨과 72세의 에드워드 코어잭으로 몇 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수일 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었고 몸에 베인 흔적과 찔린 흔적이 많았습니다. 상처의 수는 많았지만 그다지 깊지 않아 누군가가 흡사 정보를 얻으려 고통을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부검에서도 두 커플이 세상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은 둔탁한 물체로 머리를 맞은 것으로 드러나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들이 그들에게 귀중품의 위치를 묻기 위해 고통을 주고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두 사람을 해친 것으로 추정되었지요. 집안에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기에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했는데요. 인근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했고 저소득 거주자와 대학생에게 집이나 방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집안이 많은 물건들로 어수선했던 이유도 이사갈 때 세입자들이 두고 간 물건들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을 해칠 때 썼던 도구도 집안에 있는 꽃병들과 램프 등 집에 있는 물건들을 들어 마구잡이로 공격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에는 두 사람만 살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었기에 경찰은 범인 혹은 범인들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트루디가 하루도 뺀 적 없이 하고 다니던 목걸이가 사라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두 마리의 코끼리 모양이 있는 원형의 금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는데요. 69세의 트루디가 어릴 때 오스트리아에서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매우 특징적인 펜던트로 트루디는 그 펜던트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믿고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펜던트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 생각하여 지역신문에 펜던트의 사진을 싣고 제보를 받으려 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을 조사하던 중 그들, 특히 트루디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사정을 절대로 봐주지 않는 편이라 세입자 중 원한이 있던 사람이 벌인 일이 아닌가 하는 가정도 세웠습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자동응답기에 녹음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다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즈음 음성 메시지를 2번 남겼던 세입자를 찾아갑니다. 세입자의 이름은 이던 월스로 사건 즈음 그들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월세를 지불하기 위해 그들의 집에 찾아갔으나 집안에 인기척이 없어 이미 우편물이 많이 있었던 우편함에 수표를 넣은 봉투를 넣고 돌아와서 우편함을 확인 후 연락달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표를 수거하러 다시 그들의 집에 들러 자신이 넣어둔 봉투를 갖고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제보자가 12월 즈음 나쁜 약 판매상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이던을 보았는데 옷에 빨갛게 튀인 자국들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던은 매우 억울해하며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 즈음 2번이나 피해자들의 집 앞을 방문했었고 붉은 것이 튀인 옷을 입은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어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베이거나 찔린 상처를 입힌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경찰은 고통을 줄 때 썼을 거라 생각하는 도구는 처음부터 범인이 가져온 것이라 추정하고 이던의 집을 수색하는데요. 이던의 집에 있는 모든 칼을 조사해 보았지만 사람을 향해 쓴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또한 2가지 패턴의 붉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공격 당시 튀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패턴은 빗방울 모양으로 타원형이었지만 꽃병의 깨진 쪽 안쪽과 트루디의 서랍함에서는 완벽한 원형 모양의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꽃병은 피해자를 공격하다 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보통 원형 모양의 흔적은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생기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꽃병의 안쪽에서 발견된 원형의 패턴은 공격자의 상처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붉은 흔적에서 DNA 검사를 해보았는데
빗방울 모양의 흔적은 피해자들의 것이었지만 원형 모양의 흔적에선 2명의 피해자와 이던이 아닌 제3자의 DNA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1명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던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이 열리려고 하니 이던이 붉은 것이 튄 옷을 입은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주장을 철회합니다. 결국 이던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트루디와 에드워드의 사건은 2년 동안 별 진전 없이 묻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후인 1998년 7월, 전당포 주인 아넷은 쌓여있는 신문 더미 중 한 뭉치를 꺼내 읽다가 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참고로 아넷은 트루디와 에드워드 커플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넷이 집어들은 신문 뭉치는 트루디의 사건이 벌어졌던 2년 전의 신문으로 트루디의 코끼리 펜던트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던 아넷은 흥분하며 자신의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펜던트와 전당포에 그 물건을 맡겼던 사람의 기록을 찾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전당포의 전표를 보면 2 사람이 공격당한 날 이후로 추정되는 1996년 12월 3일 한 여자가 맡기고 $20를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전표에 적힌 인물을 찾아 조사하지만 자신은 부탁을 받아 맡긴 것뿐이라며 자신에게 부탁을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제임스 조던으로 2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주 후에 있었던 강도 사건으로 4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노커플의 집에서 가구를 옮겨주거나 하는 일을 했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제임스는 2 사람의 사건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꽃병의 안쪽과 트루디의 서랍 안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흔적과 DNA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몸에 해로운 약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 안면이 있고 익숙한 그들의 집을 찾아가 커플을 공격하고 금품을 갖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펜던트는 자신이 일을 한 대가로 트루디에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지인을 통해 전당포에 맡긴 것일 뿐 트루디로부터 탈취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제임스는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법정에서 직접 자신을 변론했는데요. 자신의 상처에서 떨어진 흔적이 트루디의 서랍 안에서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도 그 서랍은 상처에 붙이는 밴드를 보관하는 곳이어서 자신이 일하다 손을 다쳤을 때 밴드를 꺼내다가 상처에서 떨어진 것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깨진 꽃병의 안쪽에 자신의 상처에서 흔적이 왜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결국 제임스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2명을 해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2003년 그는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를 신청하는데요. 항소 여부가 받아들여질지 결정되기 전인 2004년 복역하던 교도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가족들마저도 인도를 거부하여 감옥에 있는 묘지에 묻혔다고 하네요.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체력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범인이 2명 이상일지도 모른다 추측했던 사건이라 제임스의 죽음으로 이 사건은 제임스의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남긴 채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에드워드의 코트가 현관문 앞에 있었고 깨진 유리를 밟은 파편이 신발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트루디가 공격당한 후 귀가한 에드워드가 공격당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네요. 오늘은 수지벽이 있는 노커플의 강도살인 사건을 수지벽이 있는 다른 노부인의 도움을 통해 2년여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